안 지우는 사람은 합격 1순위. 아직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지역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는 318. 그럼 지역권은 내용이 짧아요. 꼭 맞춰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지역권 놓치면 안 돼요. 자, 먼저 칠판 봐요. 지역권은 지상권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자, 아까 여기 봐요. 지상권은 그냥 타인 토지 소유하려고 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역권은 이제 타인 토지를 맡기는 맞는데, 자, 이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이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권은 어찌 보면 봐요. 도로가 이리 있어요. 맹지야. 통행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주위토지 통행권. 맞아요? 그거는 법률 규정, 계약 안 해도 되거든. 바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통행 정도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 그 지역권 개념은 토지와 토지의 관계야. 사람이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선생님, 통행하면 결론은 요역지 이 토지 주인이 통행하잖아. 지역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럼 요역지 주인 이익이잖아. 그거는 법에서는 반사적 이익이야. 반사적 이익은 여러분, 그냥 내가 집이 있었는데, 가게가 있었는데 도로가 옆으로 나왔어. 갑자기. 땡큐. 그런 게 반사적 이익. 그런 토지를 사야 돈 번다. 근데 요즘 뭐 계획 다 돼 있는데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타인 토지를 뭐라 불러요? 편익을 주는 토지를 성역지 받으면 요역지. 자, 여기서 봐요. 이 요역지는 일부가 돼야 안 돼. 요역지는 전체가 돼야 돼. 요 토지. 근데 성역지는 일부만 통행해 주고 있잖아.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외울 때는 편익을 주는 놈은 조금 줘도 된다. 일부만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이거라 이 말이야. 아, 추워요. 감기 걸렸어요? 내가 감기 올랐어 지금. 그리 안 가요 이제. 그래요. 그럼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에. 왜요? 그래서 이 성역지는 일부, 여역지는 전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역시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고, 그러면 요 봐요. 요 성역지 주인을 지역권 설정자라고, 요 역지 주인을 지역권자로 불러요. 요 두 명이 역시 합의하면서 뭐까지 해야 돼? 등기하는데, 등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차이가, 지상권은 조금 전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죠. 목적이 앞에 정해져 있다, 세 개. 그런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입니다. 목적은 있는데 일정.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야. 목적하고 범위, 그리고 무슨지, 성역지, 요역지. 요 세 개가 필요적 등기입니다. 아까 지역권은 어디까지야? 지상권은 어디까지야? 목적 범위 끝났잖아. 지역권은 이제 성역, 요역, 편익을 주는, 받는. 그래요. 편익을 주는, 받는. 그 다음.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요역지가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 성역지도 마찬가지고.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요역지에 내가 아까 지상권에 들어갔어. 지상권.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주인을 따로 있고, 내가 여기 지상권자야. 그러다 보니까 통행 목적으로 필요한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요역지 소유자는 내가 아니잖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뭐다고? 규정이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어떻게 돼? 지상권은 최다 뭐 있고 뭐 여기 있네. 뭐 최소 이 30 뭐 있잖아. 근데 지역권은 적어라. 땡큐. 지역권도 존속기간 규정해놨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땡큐야, 땡큐. 자, 연구 무한 됩니까? 된다. 그리고, 자, 아까 지역권은 뭘 안 해? 점유 안 한다 했지? 저당권도 안 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7번 봐요. 요 토지 주인이 주장해, 요 놈이 주장해. 통행지역권 주장은 요 놈이 주장할 거냐? 자, 또 중요한 거는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나옵니다.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 할 필요 없어. 그럼 또 요런 것도 지역권이야. 또 봐봐요. 요렇게 물이 흘러요, 물이. 뭐가 흘러? 물. 그러면 요 토지에 농사 짓고 싶어. 그러면 요즘 뭐 하면 된다? 파면 된다. 대공 1000만원, 중공 800만원, 700, 소공. 지하수 파면 된대도 대공 파면 1000만원입니다. 깎으면 돼. 800 해줍니다. 하여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팔도 돼. 옛날에는 팔 수 있나? 지하수? 어떻게 해야 돼? 이 토지를 통해서 물을 흘려 가져와야 되잖아. 역시 그거 뭐 하면 돼? 그때는 통행이 아니고 글자가 통행 어디 갔노? 그때는 뭐 물을 가져온다가 뭐야? 한자로 인, 수야. 물을 끌어다닌다는 거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일정한 목적이 돼 있고 이처럼 이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나오는 거야. 통행이든 인수든 뭐든. 여기 주된 걸리고 여기 종된 걸립니다. 그래서 주종이 나오면 분리 처분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자, 거기서 통행지역권이든 인수든 그 주장하는 사람은 지역권은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의의라고 생각하시고 자, 성질 베타가 아니다. 그리고 공용이고 부정적 소만성인데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자, 이런 글자가 시험에 다 나옵니다. 꼭 좀 외워놔야 돼요. 자, 여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외워납니다. 여기 원래 답이 돼요. 성역지 또는 요역지가 공유답니다. 칠판. 요것도 두 명이 가지고 있고 두 명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공유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성역지 하면 요 생각해. 편익을 주는 요역지를 받는 공유랍니다. 그러면 성역지도 두 명이니까 지분이 있고 요도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가버리고 A비라 해보자. 그때 성역지든 요역지든 1위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일종의 뭐야? 공용성이야. 자, 그럼 하나씩 봐요. 첫 번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합니다. 이거. 여기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 넘어간다는 거야. 지역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넘어가야 돼, 먼저? 요역지가 주된 거고 지역권은 종되니까 여기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 따라서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예외 권리 목적이 되고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또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역지는 A에게 팔고 지역권은 B에게 팔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거기 분리 양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요 세 개가.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다. 그 말은 칠판 요역지가 공유란 거야. 그때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 다시 뭐라고? 자, 두 번째. 역시 공유네. 그때
이들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를 막아요. 중단. 그럼 다른 자에게도 막아집니다. 취득하고 똑같네? 소멸시효 중단이 뭐야?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도 봐요. 이 친구들이 요역지가 지역권 가지고 있었어. 외국갔어도. 둘이 명인데 둘 다 외국갔어. 행사 안 해. 그럼 지역권도 2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가 뭐야? 소멸시효입니다. 그걸 뭐 한다고? 중단이 막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칠판. 요역지가 2명이 공유인데 19년 동안 행사 내가지고 1년만 있으면 20년이 되어가지고 지역권이 없어질 판이야. 소멸시효 걸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중단한다가 뭐야? 막아. 누가? 한 사람이.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귀국해서 자기는 이제 한국 왔어. 다른 놈 미국 있고. 혼자가 1인이 소멸시효를 해도 막아도 다른 자도 막아진다 막아진다? 진다. 취득과 똑같아.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듯이 똑같습니다. 이후에 그럼 두 개 다 똑같아. 자, 이게 다르다.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위에 그 두 개하고 밑에 게 뭐가 다른가 하면 제가 질문합니다. 밑에 거는 취득기간을 중단시키네. 그럼 위에 두 가지는 누가 하는 거야? 요역지 주인이야? 성역지 주인이야? 요역지 주인이야. 취득도 누가 해? 요역지가. 가진 그 요역지가 지권 가졌잖아. 그걸 막는 것도 요역지잖아. 자, 요 요역지가 할 때는 결론 어려우면 한 사람이 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어. 두 개 다 요역지가 하는 거야. 밑에 거 잘 읽어보면 봐요. 점유로 인한 지역금을 하고 취득기간 중단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7번. 지역권도 아까 이 요역지 주인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야. 그냥 지역권이 아니야.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앞에 무슨 글자? 계속되고 표현된. 이놈들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판이야. 통행 목적으로. 그걸 누가 말가? 이 막는 거는 누가 여기까지? 성역지가 하지. 성역지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자에게.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자, 이렇게 글자 보고 누가 하는지 가지고 판단해도 되고, 이 내용이 이해되면 좋은데 안 되오니까 기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요역지가 할 때는 한 사람이 해도 다른 사람이 효력이 있다. 거기 위에 그 두 가지야. 그 밑에 그건 안 해도 돼. 모든 자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반대 모든 자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노? 자, 요렇게 또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소멸시효 중단이 뭐라고? 소중이야 줄여서.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자기 혼자만 소중해? 나쁜 놈? 자, 밑에 7번.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치중이야. 취득기간을 중단한다며? 치중이잖아. 술 처먹고 치중은 모든 자에게 합니다. 모든 공유자. 그래도 느낌이 안 와? 알아서 해 그러면. 치중은 뭐라고? 모든 자. 소중은 다른 자. 내도 소중하고 다른 자도 소중하고.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기억해야 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아까 설명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취득인데 봐요. 지역권은 뭐 되고 뭐 돼? 뭐가 된다? 시효 취득. 그리고 나중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시효 취득은 해야 돼. 자, 4번이 무슨 말이에요?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 준다고? 지역권자에게 위기한답니다. 자, 이 말이야. 성역지 주인이 지금 봐요.
원래는 성역지는 요까지야. 지역권에 제공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다 성역지 거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요역지인 지역권자에게 공짜로 준다가 그게 위기야, 위기. 자, 뭐라고? 위기하여.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어봤어. 위기는 누가 누구한테 소유권을 공짜로 주는 거야? 성역지 주인이. 요역지에 주는 거지? 그럼 성역지 주인은 지역권 설정자야? 아니야. 그 앞에 요걸 잘해야 돼. 설정자가 누구라고? 요놈이지 성역지지? 요역지가 지역권자를 했잖아. 그래서 그게 바뀌면 안 돼. 지역권 설정자가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 위기.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칠판 봐요. 이 요역지는 처음에는 뭐가 받았어? 지역권만 있었잖아. 위기에서 요 토지 소유권 취득해서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요역지 한 사람에게 원래는 지역권에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권리가 오네? 혼동. 그게 혼동이잖아.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이제 이게 자기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래 돼. 성역지는 요거밖에 안 되고 요역지가 뭐야? 이거 다 요역지 거잖아. 여기까지 길 쭉 가게. 그럼 통행할 수 있으니까 이 소유권이 온 거야, 이자가. 지역권 뭐 필요했노? 소유권이 더 좋지. 그 말입니다. 거기 위기와 혼동을 인한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야. 자, 위기가 되면 이제, 자, 성역지 주인이 어떻게 되냐? 공작물 설치나 수성물은 면합니다, 이놈은. 당연히 자기 거 아니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권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확인해보자. 자, 603, 23번. 여기 풀리면 그냥 합격한 거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봐요. 23번. 1번 읽어봐요. 요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해? 전부잖아. 주는 놈이 누구야? 성역지가 일부라 했잖아. 아, 그거 처음에 여러분 요역지인지 성역지 그거 깨우치려면 적어라. 1개월 적어라. 솔직히 그거 깨우치는데도 1개월이라도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요역지 성격이 되지만 혼자 생각하고 글자 보면 또 처음에 가야 돼.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도 누구나 똑같다 수험생은. 단지 자꾸 복습했나 안 했나 그 차이다. 2번 읽어봐요. 아까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기 있잖아. 분리 양도하면 안 되잖아. 분리 양도하지 못한데 돼 있잖아. 3번. 자, 7번 봐요. 규정이 없어서 연구만 안 된다 돼 있잖아. 4번. 반환. 7판. 반환이 있어 없어? 점수 안 하니까. 반환이 없다 해도 지역권은 그냥. 자, 5번이 답이에요. 읽어봐요. 여기 또 답이나 올해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판. 요역지든 성역지든 공유일 때 그 일이란 자기 지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좀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권 한번 봐요. 간단하잖아. 다른 데보다는 지문이 간단해. 그리고 이해할 것도 많이 없어. 내가 볼 때. 아니 많지만 그래도 꼭 공부하시고 전 단계예요. 이제 전세권 정리합니다. 자,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은 우리가 임대차와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전세권에도 역시 사용수익 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래서 지지전이에요, 지지전. 용익 물건. 자, 그러면 전세권은 조금 전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빌려줄 수 있었어. 지금은 건물까지. 그래서 전세권에 오면 뭐까지? 건물까지. 그 다음에 역시 토지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고, 이걸 빌리 쓰는 놈이 누구라고? 전세권자는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설정자, 전세권자가 세입자. 그럼 전세권은 7번 봐요. 전세금, 요 놈이 성립 요소야.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가 성립 요소가 둘 다 아니었어. 항상 차이. 그 전세권에서는 뭐가 성립 요소?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을 주고 지급하고, 이 토지 건물을 어디에 쫓아? 용도에 쫓아 사용해. 그래서 이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고, 또 끝나고 나면 세입자인 전세권자는 전세금 받아가 안 받아가? 받아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는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야. 그래서 칠판, 전세권은 칠판, 용익 물건인 동시에 뭐? 담보 물건. 용익은 사용 수익, 담보는 전세금 우선 변제. 자, 역시 주인이 설정자, 세입자가 전세권자. 그 전세권이 되려면 이제 합의 등기 말고 하나 더 뭐가 추가? 전세금. 그래서 전세권에서 필요적 사항은 목적일까 범일까? 전세금 중에서 뭐가 하나 빠져야 될까? 조금 전까지 지상권, 지역권 다 목적, 범위 있었잖아. 지역권은 성역지, 요역지까지. 이제 전세권은 뭐가 하나 없을까? 목적이 없을까? 범위가 없을까? 둘 중에 하나는 없다. 목적 없어요? 왜? 용도에 쫓아. 이미 토지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범위와 전세금이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왜? 전세금이 성립 요소. 그래서 뜻을 잘 알면 쉽다. 그리고 7번 농지. 토지 중에서 농경지. 농지는 전세권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적어놨네. 용도에 쫓아 사용하니까 목적이 없다 돼 있네. 완벽하다. 감탄이 제대로 나온다. 그리고 전세금이 성립 요소야 아니야? 성립 요소래도. 근데 그 저 7편에 뭐라 적혀있노? 기존 채권으로 가능하다 돼 있잖아. 전세금이 성립 요소고, 그 말은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금 싸줘야 돼? 아니요, 이 말이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경우가 사주팔자에 있어요. 7번. 요 놈이 부자야. 요 놈이 가난해. 친구라. 돈을 1억 빌려줬어, 옛날에. 아직도 못 받고 있어. 그런데 요 놈이 망했어. 요 집에 더 가야 돼, 건물에. 인상은 세옹지마다. 그럴 때 돈이 있겠나 망해서? 옛날에 1억 빌려준 거 있잖아. 그걸 전세금 하자, 퉁치자.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금 좋다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 뭐 좋으면 좋지. 안 좋은 것보다는. 이 불경기에도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안 그렇겠어요? 남들은 다 죽는다 할 때 돈 벌면 얼마나 좋겠나. 코로나 할 때 여러분 누가 돈 많이 벌었겠노? 병원, 또 마스크 떼고 또 배달이 뭐이고 맞지? 배달 집에 음식 시키는 거 그걸 뭐라 불러? 배달 맞아? 배달 관련 많이 안 벌었겠노? 그러니까 참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합의 전세금 등기야. 참고로 등기 안 하면 뭐라고? 임대차야.
그래서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다릅니다. 첫 번째, 전세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잖아. 그럼 대항력이 있어. 임차권을 등기에 대해서 전세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세 목적물에는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 새로운 주인 책임져? 그 말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가 뜻이라 생각하면 돼요. 뜻. 전세권. 저 기본서는 이제 326페이지. 존속기가 나옵니까? 존속기가 나오네. 자, 7편 봐요. 약정했다 또 안 했다 나와요. 자, 약정하면 최장 가장 긴 기간의 몇 년 전세권은 10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다 몇 년? 10년이야. 최장은 토지 건물 다 10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7판. 최단. 토지 있나 없나? 없다. 건물에만 최단 가장 짧은 기간이 10년이고 건물에만 무슨 갱신? 법정갱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에 두 가지 뭐가 없어? 최단이 없고 법정갱신이 없어. 다시 전세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은 몇 년? 가장 긴 기간 10년. 자, 그럼 7판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갱신이 재계약이잖아. 그럼 법정은 무슨 말이야? 법정갱신 뜻이 뭐야 그러면? 예, 갱신한다는 합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갱신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전세권은 최단은 없어요. 그러면 약정했을 때 이렇고 처음부터 기간을 안 정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존속기간을 처음부터 안 정하면 아까 지상권은 어떻게 되었어? 지상권은 어디로 간다? 기간 정하지 않아도 여기 있네. 최단으로 갔잖아. 뭐 가지고 갈 수 있어? 목적 가지고 갈 수 있댔잖아. 그런데 전세권은 정하지 않으면 최단 가는 게 아니야. 왜? 토지는 최단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무슨 통고? 소멸.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했을 때는 6개월 지나서 끝나. 또 전세권자가 해도 6개월이야. 주인이 너 나가라 이제.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이 말이야. 6개월 지나고 끝나.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이제. 그래도 몇 개월이야? 왜? 전세금 준비기간이야 주인.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설정자가 나가라 하든 뭐 권자가 나간다 하든 다 몇 월? 6개월 지나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 갱신 중에서 무슨 갱신 할까? 이 법정 갱신 있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7번. 정함이 없으면 이 약정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언제든지 뭐 소멸 통고 6월 지나면 끝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만일에 전세권을 3년 정해서 처음에 몇 년 정했다고? 3년 정해놔서 법정 갱신이 됐어. 그럼 이때부터는 기간은 정함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살면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 전세권자가 해도 6개월. 전세권자가 해도 설정자 다 6개월 지나고 끝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갱신. 해도 기간은 정함이 없어. 처음부터 약정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게 전세권 존속기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넘겨서 자 329페이지 보니까 뭐 되어 있고 있네요. 전세권 마지막 갱신이 있네. 자, 이제 330에 전세권 효력입니다. 효력은 역시 뭘 말한다? 효력하면 뭐야? 효력하면 질pháp. 요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전세권자 권리는 설정자 의무겠지? 전세권자가 의무가 전세권 설정자 권리겠지? 역시 우리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효력. 첫 번째, 건물 전세권의 뭐라고?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이거 이해 잘 안됩니다. 자, 잘라요. 7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까지 다르지.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어디까지 잘라?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자르라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저 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갑인데 주인이 토지는 누구야? 어리란 거잖아. 이 건물에 뭐 했다고?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럼 전세권자가 병의를 하자. 설정자는 이제 갑이겠지? 왜? 갑이 건물 주인이니까. 이 건물에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건물이 어디 있어? 남의 토지에 있다는 거야. 거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야. 저걸 더 풀었으면 토지 주인은 어리고요. 건물 주인은 갑입니다. 이 말이야. 우리끼리 하면. 근데 건물에만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세를 줬어요. 이 말이야. 전세권 주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건물은 당연히 전세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잘 따지면 봐요. 갑이 토지는 자기 게 아니야. 근데 거기 갑이 건물을 소유해. 그럼 토지를 빌려야지. 그게 뭐야? 아까 지상권 배웠잖아. 건물 소유 목적. 아니면 임대차를 해야 돼. 물론 토지 전세권 해도 돼. 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 남의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임대차를 맺든지 뭐 맺든지 뭐가 있어야 돼. 저기 없으면 뭐가 돼? 토지 주인 소유권 침해잖아. 불법 건축이잖아.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토지를 빌려 쓰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야. 물론 전세권도 됩니다. 자, 요런 걸 맺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없으면 갑은 어의 토지 소유권 침해라도 그랬을 적에 이제 전세권 효력이야. 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해도 전세권은 어디까지 간다고? 지상권, 임차권까지 간다.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거 이해돼요? 그 1번 이해되면 전세권 100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2번이 전세권자가 뭐 해야 된다고? 수선 유지가 뭐야? 고치 쓰는 거. 전세권자가 누구야? 세입자지. 세입자가 한다는 거야? 설정자 주인이 한다는 거야? 세입자가 합니다. 여기 여러분 임대차로 가면 누가 해? 수선 유지는 임대인이 합니다. 주인. 그건 임대차 이야기야. 다시 임대차는 누가 한다? 주인, 임대인.
전세권은 전세권자 세입자가 한다. 다르다. 그래서 칠판 봐요. 요 전세권자는 자기가 고쳐 써야 돼. 고쳐 쓰는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야. 자기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돼. 그래서 전세권자가 주인인 설정자에게 필요비는 못 받아. 뭐만 받아? 유익비만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암기가 나온다? 전유성이 나오는 거야. 전이 뭐야? 전세권은 유가 유익비. 아까 소멸 통과하면 각각 누가 해도 몇 월이야? 6월이잖아. 둘 다. 그래서 이게 유가 6월이야. 성은 성립한다 뜻이야. 전유성 이어야 돼. 전세권 하면 뭐라고? 전유성. 근데 애 안 낳는데 이걸 어디에 쓸지를 몰라. 그거는 다음 단계야. 지금은 암기라도 해야 돼. 이걸 전유성이라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문제풀이 나중에 가다 보면 돼. 근데 지금 전유성 처음 듣는다. 적어라. 진면형과 이혼했다 그러면 처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전유성. 뜻이 뭐라고? 전세권은 유익비하고 필요비 안 되고 6월. 성은 성립한다는 의미야. 전세권에는 유익비 6월이다 말이야. 전유성. 수고했어요. 전유성. 자, 다시 칠판. 전유성이 청도에서 자기대로 원해주지 않는 데 가서 저 전라도로 갔어요. 청도에서 자기가 걱정하고 이렇게 좀 하려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해준다 해갖고 전라도 어디 갔을까요? 전북 어디로 갔어요? 지방에서 뭐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침해되면 물권 청구는 있어요? 그거잖아, 이 지문이. 때도 지상권이 침해돼도 아까 갑이 토지 소유고 을이 지상권자다. 침해되면 갑은 소유권에게 해서 을이란 지상권자는 지상권에게 해서 똑같습니다.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에게 의한 물청 행사합니다. 집에 가면 뭐예요? 일단 밥 먹는다. 두 번째, 잔다. 바로 책 봐요? 씻다가 바로 책 봐? 와, 대단해. 그러고 다 듣고 나서 공부 정리해도 와, 예, 그리고 알았어. 자, 그래서 전세권도 침해되면 물권 처분이 있고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지상권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처분은 전전세야. 다시 전세권을 넘기는 거야. 필요 없고. 자, 소멸로 가볼까요? 소멸이 어디 있습니까? 334. 전세권이 뭐가 된다고? 없어진다가 소멸이야. 찾았어요? 자, 소멸 사유는 한번 읽어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334페이지. 4번 파란 글자 전세권 소멸 나와요? 1번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 6개 한번 읽어봐요. 가로 열고 목적물. 그럼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해도 1번 소멸합니다. 자, 우측에 335에 전세권을 포기한답니다. 그래도 일단 소멸해요. 다른 거는 되었고,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자, 요 하나 앞에 하고 갑니다.
자, 333페이지. 자, 동그란 메뉴에 전세권의 담보 제공 찾았어요? 거기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친구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 주인을 갑이라고 거기에 전세권자가 을이 있어. 을이란 놈이 요 전세권 가지고 이 전세권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 343 메뉴에 1번 전세권의 담보 제공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찾았어요? 요거. 전세권 가지고 저당 설정해 준 거야. 병에게. 자, 그럴 때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자, 그래서 7번 봐요.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어. 아까 뭐 10년부터 있잖아. 그러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해? 안 해도 소멸해? 안 해도 소멸합니다. 그럴 때는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 가지고 저당을 잡았는데 전세권을 소멸하면 이 저당권자는 이제 전세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어. 큰일 났네. 그런데 그럼 전세권이 끝나면 소멸되면 뭐 받아? 전세금 받잖아. 다시 와요. 그래서 요 놈이 뭐 받는다고? 전세금을 반환받아.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이렇게 하면 1억 여기에 저당권자가 행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봐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을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을 진행할 수가 없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뭐 3번도 되고 4번 이러한 경우 읽어봐요. 동그라미 4번. 어디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이나 정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실시한 강제금액 그 등에서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사한다. 됐어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추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추심은 자기가 그 권리를 받겠다는 거야. 근데 전부는 그 전세금을 자기가 다 이어받는 거예요. 이전받는 게 전부명령이고 추심은 우선해서 받겠다는 그런 의미 추심명령이야. 추심 또는 전부명령 있잖아. 글자. 자, 다시 와서 이렇게 전세권에 저당을 했을 때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없어지면 전세권 자체는 안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기본서는 336. 자, 7번 봐요. 이제 전세권이 끝났어요. 소멸되면 자,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전세금인데 전세권 설정자가 세입자 전세권자에 돌려줘야지. 반대니까 소멸이잖아. 이제 목적물과 말소등기는 누구한테 줘야 돼? 이거는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주인에게 줘야 돼. 요 두 가지 돌려주는 게 무슨 관계다? 동시에. 자, 여기서 주인은 전세금만 돌려주면 되고 전세권자 세입자는 목적물도 돌려주고 뭐까지? 왜 말소등기 서류까지야? 전세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거기 동시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또 나와요. 7판. 자, 목적물만 넘겨줬어요. 말소등기 안 줬어. 누가? 전세권자가.
자기 업무 다 했나? 안 한 거야. 주인 전세금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 거야.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자 짓잖아. 이자도 안 지러. 왜? 안 줘도 되니까. 그래 전세권자는 두 개 해야 돼. 두 개. 빌리던 물건도 넘겨주면서 말소 동기 서류까지 줘라.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 우선 면제. 자, 그래서 337 메뉴에 3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게 요번 모의고사 답이 돼. 7번 봐요. 일부의 전세권을 맺었어. 건물이 방이 두 칸인데 한 칸에 맺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고 일부. 써봐요. 요 일부의 전세권 맺으면 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전부에 대해서 뭐 받아가? 우선 면제 받아가요. 우선 면제는 방이 3개면 3개 다 받아가. 그런데 이 전세권자도 이러면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돈 안 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말소 등기까지 주고 나서 돈 안 주면 전세금 안 주면 경매 집어넣어요. 그 말은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때는 방을 빼고 경매 집어넣어. 뭐라고? 방 빼야 돼.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주택 상가 임차인은 방 안 빼고 경매 집어넣어. 그 정도로 주택 상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법에서. 다시 전세권자는 뭐하고 방 경매 집어넣어? 방 빼고. 주택 상가는 안 빼고. 자, 다시 들어봐요. 자, 이때 문제는 일부의 전세권 맺으면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방 한 칸만 경매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한 칸도 독립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경락받은 놈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런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고 구분 소유가 되는 걸 받아야지. 방 한 칸 받을 수 있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전세권자가 일부의 전세권이 있을 때는 경매는 힘듭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그 일부는 경매할 수 있는데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는 전부, 경매는 나머지 안 된다. 나머지 안 된다가 전부 안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일부니까. 자, 그렇게 암기. 자, 그 다음에 337의 밑에 3번 가로 읽어봐요. 자, 여기는 여러분 이 부속물은 적어요. 481. 몇 페이지? 역시 임대차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는 지상물도 있고 뭐도 있어? 부속물. 시험은 거기서 나옵니다. 481. 그래서 임대차 할 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하면 아 그래요 이게 돼야 돼. 자, 여러분 계약부 가면 자 매매 교환 자 이게 나오네요. 여기 임대차를 말이야. 자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뭐가 나온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지상물 그러니까 아까 요 지상권에서 그 여기서 다 배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되었어요. 자, 뒤에 가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봅니다. 603페이지. 몇 페이지? 24번. 이게 공부돼야 됩니다. 자, 전세권인데 무슨 전세권? 토지. 그럼 토지도 전세권 되지만 전세권은 건물도 돼, 안 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됩니다. 다시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은 뭐만 된다? 토지만 된다. 자,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맞아, 틀려? 7번.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 몇 년이야? 10년을 넘지 못하잖아. 그러면 1번이 맞나 틀리나? 이야, 이 뜻을 몰라요. 참. 기간 제한 있다? 2번 읽어봐요. 그러면 틀린다. 7번. 최단은 토지에 없고 건물에만 있다 했잖아. 건물하면 법정 개시 있잖아. 토지에 없는 거 1년 법정이 없다 해도 그러면 건물이 맞지만 토지만 틀린 거예요. 거기. 최단이란 것은 1년 미만 정해도 1년은 된다는 게 최단 뜻이야. 가장 짧은 기간을 보호하겠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다? 603. 3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요겁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뭐라고? 기간은 정함이 없지만 약정으로 다시 갱신할 때는 또 10년 갈 수 있어. 다시 갱신이 다시 재계약이잖아. 그때 약속으로 정하면 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꾸 하면 돼요. 그럼 10년하고 또 10년하고 마음 맞으면 이렇게. 근데 법정갱신이 아까 묵시적갱신 됐을 때만 몇 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3번 맞아 틀려? 맞아요? 약정하면 맞잖아. 4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판례는 자, 아까 이 부속물도 적었지만 이 토지도 봐요. 지금 여러분 이제 개념 잡을 때 토지를 빌렸으면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건물을 빌렸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다시 토지를 빌렸을 때는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이면 부속물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토지도 건물 둘 다 되잖아.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아까 임대차도 뭐가 돼? 둘 다. 똑같은 논리야. 자, 5번 읽어봐요. 맞아요? 거기 요 말이야. 법정갱신 그런 말이야. 몇 개월 몇 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연장되잖아. 맞아요? 동일한 조건은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잖아. 이놈은 건물에만 있는 거야. 토지하면 틀리는 거야.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어? 건물. 토지라서 틀린 거야. 건물이면 그 지분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세권에 왔을 때 토지와 건물을 다 전세권 대상은 되지만 기간에서 다르대도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건물에만 최단 몇 년이 있고 1년. 건물에만 무슨 갱신? 법정. 법정 갱신을 토지에 쓰면 틀린데도 토지는 없어. 재단도 없고 법정 갱신이. 그렇게 딱 정리해야 돼.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와도 못 맞춥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한번 오늘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자 다음 보물건 이렇게 하기 전에 338페이지 한 문제만 더 보고 갑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338 그 1번 풀었어요? 2번 풀었어요? 하나도 안 풀었어? 둘 다 풀었어요? 자, 1번 풀까 2번 풀까 찍어라. 1번 값은 그 소유 X 건물 일부 줄 거라 얼맹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누가 전세권 설정자 권자를 찾아라. 갑이 설정자 주인이 설정자라도 그럼 을이 뭐? 전세권자인데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전부야, 일부야? 그럼 칠판. 아까 일부 하면 이런 지문 나오겠네? 전부에서 우선 면제 받고 나머지는 경매 안 돼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건물이니까 봐요. 최단 몇 년? 무슨 갱신? 이런 게 나오겠지. 다른 거. 1번 읽어봐요. 답이네. 칠판. 건물 봐요. 건물에서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뭐야? 정함이 없다 했잖아. 1년이 틀린 거야. 미워하지 마시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문제는 토지고 지금은 건물이잖아. 그럼 1년 법정갱신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도 왜 토지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지문을 내야지. 아까 토지는 맞는 거 고려해놓고 건물에 대한 것만 쓱 적어놓고 틀리게 만들었잖아. 아까 문제는. 2번 읽어봐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7번. 1부는 전부에 돼야 안 돼. 아까 이게 나온다 했잖아. 1부잖아, 지금. 우선 변제는 전부. 나머지 전체 부분은 경매 안 된다 했잖아. 그럼 맞아, 틀려?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 없다 했으니까 맞잖아. 여기 나머지가 전부야.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만 경매해야 돼. 3번 읽어봐요. 자,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받는 채권 1억 남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자, 4번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소유자. 여기 있는데 아까 누가 바뀌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누가 책임져야 돼?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옛날 주인은 벗어나고 갑은. 그 다음 5번 읽어봐요. 필요비 요인내 7번 아까 이거잖아. 이 전세권자가 뭐 해야 돼? 수선을 하니까 필요비 청구 못하고 유익비 5번은 전유성이네. 필요비 안됩니다. 유익비만 돼요. 유익비하고 아까 매도를 소멸동 가면 누구 돼야 하던 6월 거기 전유성이 6번이에요. 필요비 안된다는 거. 왜? 전세권자 자기가 수선하니까 수선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야. 자기가 부담해야 돼. 주인에게 달라고 못해. 유익비는 가치 증가니까 돼.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